자, 들어갈게요. 일단은 오늘 또 다른 파트로 이제 가셔서 이제 지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대론. 이게 프린트 나눠드리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작년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종로로 또 가갖고 경쟁이 심해요, 거기가. 심해서 막 여기 나눠줘야 돼, 막 나눠주고 막 하고 있는데 계산 문제가 좀 뭔가 거미집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로 잠깐 가시면 혹시라도 이제 그 굉장히 또 좀 뭐야 내가 좀 풀고 싶다 그러면 거기 빠른 계산이 있잖아요. 아까 빼앗나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좀 여러분 때 물어볼 건데 이건 2년이에요. 2년.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1 플러스 0.1 아까는 1승 했죠. 이거 2승 해야 되거든요. 그죠? 1.1로 나눈 것만 좀 다릅니다. 그죠? 그것만 하고 나중에 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서 우리가 157페이지로 가시고 프린트는 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페이지로 가시면은 테마 18의 지대 결정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가성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학자 이름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여가 과정은 딱 한 페이지 반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한 문제인데 학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57페이지로 가시면 기본서 거기 보시면 지대와 직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어 정리 한번 가볼게요. 지대와 직가는 뭐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직가, 지대, 유량저량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뭐냐면 갑돌이가 토지를 샀어요. 3억 주고. 자, 이건 직가란 뭐냐면 토지의 가격이 직가예요. 그죠? 그러면 땅도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얘한테 빌려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대가, 임대료거든요. 그죠? 지대라는 임대료가 어떻게 이제 이 농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대 견해인데 일단 157페이지 가시면 지대라는 단어 있을까요? 지대는 그냥요 토지의 임대료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 대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의 개념이고 직가는 그냥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일정 시점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교환의 대가로 지불되는 매매 가격이다. 자, 그러면서 전용 수익과 경제지수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페이지만 딱 보여드리고 프린트로 다 마무리할게요. 15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나오시면은 지금 지대라는 게 논쟁이 자,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 프린트 위주로 가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처음 하더라도 어떤 압파가 먼저 나왔겠어요? 고전이죠. 고전은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농지가 택지로 개량한다는 걸 생각 못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 보셨죠?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중성 때문에. 자, 그러면은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부중성 때문에 자,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 먹는 사람이 늘어나요. 사람 인자 입구자를 써서 먹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곡물 수요가 줄까요? 곡물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럼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밀을 재배하려는 그 임차인들이 임차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전압파는 이 곡물 가격에서 자, 지대가 그냥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지대로 가니까 자, 따라서 잉여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을 구분했다는 건 토지가 아까 증가돼요, 안 돼요? 제한돼 있죠, 그죠? 다른 거를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가 토지로 간다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자, 예를 따라서 잉여로 봤다. 불로소 보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죠. 자, 그래서 따라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의 잉여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고전압파는 자, 이제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안 돼요. 개량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택지비가 비싸져요. 그럼 지대가 비싸지니까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겠습니까? 분양가를 올리겠습니까? 지대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자, 따라서 생산 비용이다. 생산 요소로서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문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요소의 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토지, 노동, 자본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생산 요소로 갔기 때문에 자, 따라서 비용으로 봤다. 그럼 얘는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는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가장 출처 빈도가 높은 게 고전압화는 뭐로 봤죠? 잉여. 얘는요 비용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계하시냐면 자 우리가 이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따라서 고전 잉어. 이만한 고전 잉어를 정부가 잡아먹지 못하게 해요. 또 어떤 놈이 잡아먹고 신고를 했더니 비용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럼 고전압화는 지대를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신고전압화는요? 비용으로 본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가 두 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따라서 리카도, 마르크스 두 학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이론을 강의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프린트로 천천히 보시면서 저를 보세요. 자, 리카도라는 학자는 비옥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비옥도를 강조했다. 그럼 우리가 땅을 빌려줘요. 빌려주게 되면 비옥도의 땅이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라는 임대료는 내가 매상고를 얻게 되면 거기서 생산비를 뺀 게 지대거든요. 그럼 생산비가 똑같다 그러면 곡물 가격의 비옥도가 생산성이 토지에 따라서 그냥 해요. 질적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벌고 얘가 좀 300 벌고 얘가 200 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뺀 게 따라서 지대다. 그럼 얘는 300, 100 나왔는데 얘는 0이죠. 그러면 0은 체열등지 한계지라는 것은 비옥도가 가장 낮고 생산성이 낮아서 이 한계지 체열등지는 지대가 따라서 제로다. 그럼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리카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위로 가게 되면 리카도 학자가 나와요. 자, 리카도는 따라서 차액지대설. 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비옥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는 비옥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야매는 이따 가고.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건 무슨 도가 제일 중요합니까? 비옥도. 그래서 무등지와 열등지가 있으면 둘 사이의 필연적으로 생산량에 대한 수확량의 차이죠. 자, 그럼 그냥요 비옥도의 차이예요. 비옥도. 비옥한 토지가 많아요? 희소해요? 그러면 지대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는 수학이 계속 체증할까요? 체감할 수도 있을까요? 비옥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단위 토지에 생산되는 미래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리카도는. 그럼 아까 이 초안에 대한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 단위당 가격 수확량 곱한 거에다가 생산비를 뺀 게 지대라는 거죠. 생산비를 또 수확량 곱하고. 자, 그럼 아까 여기다 별 붙여보세요. 한계지에는 아까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치했었죠.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따라서 고전압하다.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죠? 지대는 곡물 가격에서 받는 하나의 비옥도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지대는 생산 비용이에요? 잉여예요? 잉여. 그럼 무슨 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하이윤. 이렇게 해서 잉여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나와요. 자, 마르크스는 이제 좀 이제 얘보다 더 좀 어떻습니까? 발전된 이론이니까 얘 다음에 나왔죠. 자, 그러면은 얘가 있을 때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토지를 사유화가 되면서 절대적으로 걷어요. 따라서 절대지대설, 소유권을 강조한다, 사유화가 생긴다, 강제적으로 걷는다. 그럼 차익이에요? 절대지대예요. 절대. 마르크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수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유가 나오면 리카도예요? 이건 마르크스예요. 토지 사유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죠.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한다는 거죠. 그럼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비용으로 지대가 높으니까 공급 가격이 높죠. 그럼 지대는 잉여예요, 생산 요소 비용이에요.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산 요소 비용이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로 오시면은 굉장히 이게 그 이론이다 보니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놨는데 자, 짚어보세요.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냐면 일단은 갑니다. 일단 야매를 가기 전에 얘기할게요. 자, 얘는 무슨 도를 강조했어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럼 리카도에 도 들어갔죠? 그러면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리카르도라고도 하고, 그럼 얘는 그냥니까 비옥도에 차이가 생기니까. 그럼 질적 차이나 생산성에 차이가 생기죠? 아까 무슨 법칙이 또 얘기했어요? 수학 체험 법칙. 토지가 희소하고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해요? 제로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얘는 따라서 고전압파. 얘는 뭐로 봤어요? 인여. 그럼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지대가 높다는 것은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나한테 오니까 하나의 잉여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마르크스는 그냥니까 소유권을 강조했으니까. 뭐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 아세요? 나이가 또 들었다는 건데. 소피 마르소죠. 또 다음에 소피 마르소.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어요?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해요. 그럼 소유가 나오면 무조건 마르크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유 자체고 사유화가 생기면서 희소성의 법칙. 그럼 얘는 절대니까 한계지에도 지대를 내라는 얘기죠. 그럼 한계지에도 그냥니까 지대가 존재합니까? 강제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죠? 그럼 얘는 고전압파예요? 신고전압파예요? 그럼 지대를 뭐로 봤어요? 비용. 지대가 항상 곡물 가격의 생산 요소 비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는데, 이게 이제 이따가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고 마지막 문제를 이제 풀 텐데,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두사학자에 대한 게 나오면서 맞힐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암기기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자, 얘가 둘이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하고 우리가 뷔페에 갔어요. 뷔페. 그래서 리카도가 얘가 이 마르크스한테 자기가 계산한다고 갔거든요. 계산 왔는데 이 마르크스가 엄청 처먹어요. 엄청. 따라서 비옥하게 처먹는다. 따라서 비옥하게 확이죠. 그래서 너무 처먹으니까 얘가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먹어요? 비옥하게 확 처먹죠? 얘기 좀 해주세요. 비옥하게 어떻게 처먹어요? 확 처먹으면서 차액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리카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나도 초라하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잠깐 보세요. 자, 어떻게 처먹고? 어떻게 먹고? 확 먹고 차액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리카도예요, 리카도.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교수님, 이게 먹혀요? 먹혀요? 올라봐요. 자, 갑니다. 이거 내가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1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리 말씀, 이게 2번이 정답인데. 자, 아까 차액 테스트 기억나세요? 자, 어떻게 처먹어? 자, 가만히 있어봐. 비옥하게 어떻게 처먹어? 확 처먹지? 자신 있어? 확 처먹고 차액에 대해서 누구 카드 해라? 리카도 먹히잖아요. 먹힌다고 좀 해봐요. 먹혀요? 이를 잘하면 절대 풀 수 없는 게 이 문제예요. 맞나요? 다시 갈게요. 비옥하게 어떻게 처먹고? 차액에 대해서 리카르도로 계산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1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가자. 연구 많이 한 거야. 이거 아셨어? 요게 절대지사설이다. 그러면 안 돼. 안 맞,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즐깁시다. 오늘 2시까지 가야 돼. 어차피 포기한 몸이야. 가야 돼. 자, 어떻게 처먹고? 비옥하게 확 처먹고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로 가잖아요. 미문지만 맞는지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절대지수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절대지수는 칠판 보세요. 자, 절대지수는, 자, 이 암기기법을 가리키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비옥하게 확 먹고 차익 리카도로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맞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마르크스는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 이제 한계지능. 자, 우리가 그 지역마다 야매가 좀 틀려요. 경상도 인마, 전마잖아, 전마. 아니, 다 알잖아, 전마. 나도 경상도 됐어, 벌써. 나 전마야, 전마. 다음 한계지는 전마 소유. 전마 소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게요. 한계지는 누구 소유예요? 자, 그러면 절은 뭐죠? 절대지설이에요. 마가요. 마르크스.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소유가 나오죠. 그럼 한계지를 갖고 있죠. 야매도 이 수리가 있어.
그지요? 한계지 소유하고 있죠? 그럼 그냥이야 지대를 걷어. 그럼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한계지는 누구 소유? 절마 소유. 한계지는 누구 소유? 절마 소유. 절이 뭐야? 얘기해. 절이 뭐야? 절이. 마가. 소유지. 그럼 소유권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한계지가 제 소유지. 그럼 소유를 갖고 있지. 그럼 그냥 한계지의 지대를 걷어. 걸으니까 절대지대가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한계지 누구 소유? 절이 뭐고? 마가 소유가 들어갔죠. 그럼 한계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지대를 요구해. 요구할 수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성비가 나죠. 다시 갈게. 그럼 2번이 정답인데, 갈게. 다시 갈게. 이거 지금 1번 보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쳐먹고 차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 1번은 정확한 거예요. 맞죠? 자, 한계지는 누구 소유죠? 한계지는 절마 소유잖아요. 이 최열등지가 한계지거든요. 그럼 한계지는 누구 소유예요? 절마 소유예요. 절대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걷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이야 요구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좋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튀넨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다음에 튀넨. 학자가 됐다 많아요. 됐어. 다음에 튀넨이 나오는데 얘는 따라서 고전합하다. 얘도 고전합하거든요. 지대를 잉여로 본 합파인데. 자, 얘는 이제 기본소를 조금 저한테 좀 물어보실 것 같아서 기본소로는 160페이지를 펴놓으시면 돼요. 160페이지. 그걸 한 방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160페이지 가시면 튀넨이라는 학자의 위치 지대에서 입지 고립국이라는 놈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요,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 그래서 아까 내상도에서 생산비 뺀 지대는 리카도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비를 추구했다? 수송비. 그래서 위치가 수송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수송비.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집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5일장 연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시골도 그냥이니까 그 안에 그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쪽은 그냥요, 좀 지대가 높아요. 장이 열리니까. 그럼 나갈수록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집약적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오진 않는데, 자, 땅이 많습니까? 제한돼 있습니까? 그럼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할 수 있잖아요. 이건 따라서 집약적이다. 그럼 건물이 고추가 된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외곽은 그냥이야 땅값이 싸니까 토지의 노동 자본을 적게 하는 걸 조방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집약적이라는 건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요. 비싸니까 노동 자본을 투입 많이 하고 좀 부가치가 비싼 걸 좀 판매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지만, 자, 우리가 이 밀이라는 자체가 곡물이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이 안 됐어요. 발달됐다 안 됐다? 우마차 시대였어요. 다 농산물이 나가거든요. 들어왔다가. 그럼 나갈수록 비례해서 수송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수송비죠. 그럼 안쪽은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럼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그 지대가 높다는 거죠. 그럼 무슨 비를 강조한 건가요? 수송비를 강조한 거예요. 언더스탠드? 무슨 비를 강조했다? 그럼 얘가 100원에서 10원, 15원 빼면 80원인데 얘가 80원, 10원으로 줄잖아요. 그러면은 자, 수송비를 절약하는 게 지대인데,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따라서 반비례 관계예요. 여러분들 수요곡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수요곡선도 가격과 양이 반비례였잖아요. 그럼 요게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지대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갈수록 나가는 지대곡선. 그래서 한계지대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자, 그 다음에 아까 집약적인 농업이 그냥입니까? 중심지 안쪽에 있습니까? 조방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서로 입지를 교차해서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럼 임대료도 비싸죠? 그럼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비싼 걸 판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농업이 입지하고요? 집약. 조방이 입지하다 보니까 입지가 교차해서 지대를 또 형성하고요. 자, 조방 한계점이라는 자체는 아까 한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계절에 지대가 발생해요? 0이에요. 이걸 조방한계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집약일수록 기울기가 그냥요, 집약일수록 급경사예요. 조방은 완만하겠죠? 이걸 나타나는 학자가 누구다? 튀넨이에요. 그럼 튀넨은 무조건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강조했다. 위치가 무슨 무죠? 수송비예요. 그래서 따보세요. 위치가 튀네. 한 번 더. 위치가 튀네. 너무 많이 나갔네. 무슨 비가 강조했어요? 수송비가 강조했잖아요. 아, 힘들어 죽겠다. 따보세요. 위치가 튀네. 너무 많이 나갔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나오면 튀넨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 위치는 무슨 비를 중요한 겁니까? 수송비를 강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론을 받아들인 학자가 따라서 알론소가 얘를 이론 받아냈어요. 그래서 도시지대 영향을 주는데, 자, 알론소는 어딨냐? 오른쪽에 161페이지 가시면 알론소가 있어요. 기본소 같이 보고 계시죠? 무슨 소? 알론소. 알론소가 입찰지대를 얘기합니다. 튀레니온을 확장시켰거든요. 그러면 알론소가 먼저 겠어요? 튀넨이 먼저 겠어요? 튀넨을 알론소가 확장시킨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들어갑니다.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까 집약이 안쪽에 있듯이 A산업, B산업, C산업이 싸워서 경쟁이 심하겠죠. 그러면 지대를 높은 사람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야, 너 있지 마. 너 상업지. 너 높아? 너 있지 마. 주거지. 너 공업지. 이렇게 해서 요걸 연결한 곡선이 따라서 입찰지대 곡선 없어지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들어보세요. 경매 같은 거 아시죠? 경매에서 낙찰받기 입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금액을 적어야 돼요. 가장 최대 금액을 적어야죠. 그래야지만 나한테 낙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다, 최대다. 최대가 나와야지 최소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죠. 수명가도 최대된다, 최소된다, 최대. 근데 초과는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초과는 안 생겨요. 따라서 제로다, 제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초과인이 제로인 데가 수준의 지대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명동, 서명은 사람들이 없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바글바글 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어떻게 돼요? 높게 받고 내가 임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초과에는 제로다. 정상을 먹지만 내가 초과를 포기한 상태에서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러면 항상 얘는 이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무슨 이윤이 제로. 거기서 내가 그걸 지대를 우리가 따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이 지대곡선이 아까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다고 돼 있죠? 볼록이에요? 볼록이에요? 자, 오목이 아니라 볼록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이 좀 빼야 되는데 요즘 계속적으로 좀 살이 찌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있고요. 제 다리, 팔이고 다리예요. 그럼 자, 내 배가 뭘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생겼어요? 볼록. 오목이 아니에요. 볼록하고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가파른 걸수록 안쪽에 있죠. 기울기가. 가파른 걸수록 우리가 중심지에 또 입지하고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따라보세요. 교통비가 올라간다.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가 봐요. 따라보세요. 교사 이렇게 보시는데 시험 문제는 운송비라고 나왔어요. 교통비를. 사용량을 이용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송비라고 하는데, 자, 교사라는 건 토지의 사용량이 올라가요? 교통비가 올라가요?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가 내려가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운송비와 이용료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운이,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용량이 내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조금 기출됐던 게 1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 6번에 자, 6번, 맨 위에 6번 있나요? 자, 이건 읽어볼게요. 지대 지불 능력이 커서 입찰대 곡선이 가파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다는 게 나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 농업도 안쪽은 집약농업이라는 건 그냥니까 부가가치가 비싼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가시겠죠?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안쪽일수록 생산물의 한계 운송비가 큰 업종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운송비가 올라갔죠? 자, 그럼 이게 높다는 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지금 여기서 아마 자동차 시대로 이제 나가게 되면 중심지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택시를 타게 되면 막 그 중심지는 그 도심은 그냥요 막혀요. 막히더라도 그냥입니까? 계량기는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운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운송비가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운송비가 큰 업종이 상업용이라는 얘기예요. 찾았죠, 그죠? 요게 좀 어렵고 나머지는 다 제가 커버를 하거든요. 요까지 가셨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일단 제가 야매를 만드는 거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무슨 소죠? 자, 그럼 얘는 항상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대 금액이 나와야 돼요? 최대 금액이 나와야 되죠. 맞나요? 자, 아까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용량이 내려가죠? 보세요. 운이. 자, 합니다. 칠판 보세요. 자, 얘는, 자, 들어갑니다. 이 알론소가 이 소를 파는데, 소 파는 시장에서 이 병든 소를 샀어요. 이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앓는 소예요. 그럼 앓는 소는 그냥입니까? 얘가 병이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병든 소를 최고가로 납찰을 받았어요. 무슨 가로 납찰을 받았다? 자, 건강한 소예요? 앓는 소예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입찰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걔는 맨날 항상 앓는 그래요. 알라요. 그래서 무슨 소라고 줬어요? 앓는 소라고 줬죠. 맞나요? 자, 얘는 힘들어. 앓는 소를 어떻게 입찰받았어요? 최고가예요. 맞습니까? 그럼 앓는 소 나오면 최대다, 최고다. 최고로 입찰받게 되네요. 맞죠? 그래서 맨날 앓는 그러니까 맨날 그냥요 울어요. 그다음에 너 웃니? 운송비 올라가고 이용량이 내려간다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 진짜. 아시겠어요? 자, 얘는 알론소를 어떻게 입찰받았어요? 그럼 알론소 나오면 최소가 나와야 돼? 최대로 입찰받았어요. 최대로 받죠. 그죠? 계속 앓는 하죠? 따라해. 앓는. 야, 너 왜 웃니? 너 웃니?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 나오는 거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가시면 밑에 최소 마찰 비용에 헤이그 있어요. 헤이그. 자, 얘는 이제 오른집을 많이 뜨는데 칠판 보세요. 헤이그는 우리가 마찰 비용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 마찰 비용은 교통비하고 지대를 합친 게 마찰 비용이에요. 마찰 비용에서 도시 내에서 입지는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결정한다. 여러분들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교통이 발달할수록 마찰 비용이 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시험제가 교통비와 지대가 마찰 비용이면, 교통비와 지대가 나오면, 마찰 비용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헤이그 찍으셔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통비를 수송비라고 해도 되죠?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어떻게 해보시냐. 자, 암기기법입니다. 자, 보세요. 헤이그. 수지랑 마찰 있니? 그러면 헤이그는 그냥이야 마찰 비용이에요.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를 합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를 합쳐서 마찰 비용을 주장할 때는 누구다? 헤이그예요. 그죠? 그래서 헤이그. 수지랑 마찰 있니? 그러면 수송비와 교통비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요 프린트물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입니다. 들어갈게요. 아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지장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가 맞고요. 자, 아까 튀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위치가 튀네. 그럼 튀네는 그냥이 돼요? 위치가 나와야 돼요. 그 위치에 따라는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위치. 아까 위치 기억나시죠?
위치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나고요. 자, 입찰제. 아까 알론소 기억나세요? 알론소를 어떻게 입찰받았어요? 최고가로 입찰받았죠? 맞나요? 그럼 입찰제에서는 항상 최소가 나와야 된다, 최고가 나와야 된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 의사가 있는 용의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아까 자 니카드로 계산해요. 차익재서 기억나시죠? 차익재서는 어떻게 돼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면 한계진 지대에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앞쪽으로 가기 전에 16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입찰지랑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론만 좀 우리가 그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서죠. 162페이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에요. 대체성인데, 잡을게요. 자, 토지용 집약도는 토지에 대한 노동과 자본이에요. 근데 노동은 일정하다면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본. 이렇게 되겠죠. 토지에 대한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 또는 대체비율, 대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토지와 자본은 따라서 생산 요소, 대체성이다. 그럼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겠죠? 그런 걸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18을 보시게 되면, 자, 지가가 있고, 아까 알론소에 의해서, 자, 여기가 도심이고 외곽이라면, 아까 지대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럼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높아요. 그럼 지대가 높죠?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우리가 땅값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과 토지에 대한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 안쪽은, 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 나가면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낫죠. 대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럼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고, 나가면 땅값이 싸죠.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린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편의점에서 빵하고 우유를 사 먹는데 3,000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별걸 다 한다, 진짜. 그럼 빵을 많이 먹으면 그냥이야 우유를 줄여. 우유를 많이 사 먹으면 빵을 줄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대체 관계다. 그럼 나갈수록 조방적이면, 자, 이거는 저층화 되겠죠? 그럼 안쪽일수록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우선적이에요.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결합비율이 높으니까 고층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방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찾으셨습니까? 그걸로 갈게. 자, 도심은 그냥이야 지가가 높아. 그럼 토지를 늘려, 토지를 줄여. 그럼 자본을 늘리잖아요. 그럼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작아질까, 커질까? 그럼 집약도가 높아지죠? 건물을 저층화, 고층화. 외곽은 땅값이 싸죠? 그러면 자본을 늘려, 토지를 늘려. 밑에를 늘리고 자본을 줄이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집약도를 높인다, 낮춘다. 건물이 저층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딱 두 학자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그 15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5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 준지대라는 게 나오죠. 요거.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 제가 준지대부터 볼게요. 준지대 보시게 되면 15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8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준지대 있나요? 준지대? 누가 얘기했죠? 마샬. 조금만 참으세요. 한 두 학자밖에 안 남았어요. 마샬.
누가 이겼다고요? 마샬, 준지대. 여러분 준부동산 들어보셨죠? 준은 부동산이 아니고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데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마샬은 무슨 지대라고 적혀 있어요? 준지대. 지대예요, 지대, 준이에요. 그 토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인간이 만든 기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자, 우리가 농기구 같은 경우는 빌려주면은 임대료를 받죠. 설비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기계 같은 건 나중에 사용하면 그냥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기에밖에 안 생기죠. 고정 요소의 수익이라는 거죠.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 가변비용을 뺀다. 자,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했어요.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하면서, 자, 얘는 토지를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토지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근데 기계는 그냥요, 나중에 소멸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가서는.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긴다. 일시적으로만 생긴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만 생기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계속 생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장기적 되면 돼요, 안 돼요? 단기적으로만 생긴다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야매는 이따 가고, 준지대 마샬 있나요? 마샬은 그냥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기타 자본 설비를 얘기한 거죠. 계속 생깁니까? 일시적으로 생깁니까? 초안이 발생하는데 일시적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인간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는 생기는 소득은 장기적으로는 가변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단기적만 생긴다. 공급이 많아요? 고정돼 있어요. 생산 요소의 기속되는 보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준지대는 단기에만 자본 설비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이 장기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 10번 보세요. 마샬이 나오면 준지대죠. 그러면 그냥요, 일시적이에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오양마사를 준 그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마사를 준 그녀. 그녀가 머리가 단발머리였거든요. 따라서 단발머리였다. 그럼 짧죠? 이제 안 먹히네. 그럼 나는 바꿔볼게. 마사를 그녀가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걸 줬어, 나한테. 그래서 바로 헤어졌어. 따라서 짧게 만났다. 자, 마사를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짧게 만났어요.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로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요. 마무리합시다, 이거. 스토리 없으면 절대 못 외워요. 그죠? 마샬은 무슨 주대? 준주대. 어떻게 해? 짧게 하려고 얘기하지 말고 좀 무식하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짧게 그게 안 나와요. 일시적,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토지예요? 기계예요? 나중에 쓰면 없어지죠. 그러면 단기적만 나오지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파레토의 경제지대예요. 넘겨보세요. 157. 하시면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정의가 나왔었거든요. 경제지대는 뭐고 전용수입 뭐냐. 경제지대를 얘기하는 학자가 파레토거든요. 파레토. 여러분들 왜 그 물감 짤 때 파레토 아시죠? 그냥입니까? 아끼려고 짜. 그럼 파레토 하면 경제지대예요. 토지거든요. 근데 얘는 밑에 보시면 전용수익과 경제지대가 나와 있죠. 자, 이건 이제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전용수입이 뭐고 경제지대가 뭔지 그것만 알아가시면 되는데요.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라는 얘기예요. 경제지대.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동과 토지는 따라서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노동은 임금을 받고 토지는 지대를 받죠. 자, 그럼 전용수입은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나다라는 용도가
요게 80만 원을 지대를 받는데요. 80만 원을. 그럼 얘는 윗돌이한테 100만 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100만 원 받은데도 이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요 80만 원을 따르세요. 전용 수입. 자,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은 총수입이 그냥입니까? 1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요 전용 수입을 빼죠. 그러면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얼마가 남아요? 그 20만 원이 따라서 경제지대 더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게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 누가 얘기했죠? 파레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죠. 자 이제 나다라는 이제 학원 우리 초등학교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나다라는 데서는 80만 원 받는데 일로 옮기려면 더 준대요. 그죠?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80만 원이 무슨 수입이고요? 전용 수입. 그래서 전용 수입이고 그럼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20만 원이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토지에 대한 임대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수요곡선이 있으면 자 이게 전체가 수입이거든요. 칠판주기를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공급곡선 밑에 부분이 1,000원이 이제 생산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최소 받는 게 전용 수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더 받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가 따라서 경제지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서울에서는 연봉을 1억 준다는데 LA에서는 100억 준대요. 그럼 99억을 더 먹은 거잖아요.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공급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어렵다는 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경제지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갈게요. 자, 지금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전용수입이 나왔었어요. 이전수입, 기회비용, 정상용인데 토지 등과 같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받는 금액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최대예요? 최소예요? 아까 80만 원이 전용수입이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경제지대는 토지에 생기는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한데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식이 있어요. 넘기시면은 조그만 박스가 있나요? 자, 그러면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게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요 경제지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전용수입과 경제 바꿔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뭐에서 뭐를 뺀 거죠? 총수입에서 전용수를 뺐다는 얘기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총수입이 100만 원이었나요? 전용수입이 얼마였나요? 그걸 뺀 게 경제지대죠. 누가 얘기했죠? 파레토가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자, 칠판 총에서 마이너스를 했죠. 무슨 수를 뺐어요?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파레토가 경제지대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파레토가 마피아에 있는 사람인데 총 맞아서 죽었어요. 다음에 총 맞은 파레토. 자, 할게요. 자, 다음에 총 맞은 파레토. 그러면 총이 뭐죠? 마가야. 마가 뭐냐고? 마이너스잖아요. 전이 전용수입이잖아요. 맞죠? 누가 얘기했다고요? 파레트가 얘기한 게 무슨 지대죠? 경제지대라는 거죠. 맞나요? 다음에 총 맞은 파레트. 총이 뭐예요? 마가. 아니, 좀 스펠링이 좀 틀려요. 그죠? 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총 맞은 파레트. 총 맞은 파레트. 그러면 총에서 전을 빼면 파레토의 지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나온다면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용수익과 경제를 바꿔냈는데 경제지대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지대의 파레토의 지대는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빼게 된 거죠. 그죠? 뭐 맞은 파레트. 그래서 총 맞은 파레트가 경제지대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칠판 보세요.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공급이 가파르죠? 가파르면 무슨 지대가 많아지겠어요? 경제지대 많아지죠. 그래서 157페이지 가시면 니은에 경제지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밑에 줘봐.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이 어려울수록 전용수익이 감소하고 무슨 지대가 커진다? 경제지대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넘겨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마무리합니다. 박스 보시면은 박스의 창고에 그림이 하나 보이나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토지는 그냥이니까 공급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그럼 여기 부분이 다 경제지대라는 얘기죠. 100%. 맞나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이쪽 부분이 다 전용 수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100%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변수였고. 근데 완전 탄력적은 따라서 공급이 쉽다? 완전히 쉬우면 어떻게 돼요? 경제지대가 제로고 총수입이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칠판 보세요. 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마사이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죠? 그 마샤는 준이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 자, 아까 전용 수입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죠? 근데 경제지대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지대는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수를 뺀 게 경제지대가 되겠죠. 파레토가 있겠죠. 뭐 맞은 파레토? 이거 가셔야 돼요. 총이 뭐죠? 전. 누가 이겼죠? 파레토가 이겼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프린트에 지금 아까 알론소 아시죠?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페이지 8페이지 가시면 19번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학자가 딱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아까 요거 했던 거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요것만 보고 좀 살짝 우리 갈게요. 자, 아까 리카도 기억나세요? 리카도는 마르크스한테 어떻게 처먹고 비옥하게 어떻게? 차액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리카도. 한계지는 전마 소유 아시죠? 그럼 한계지는 누구 소유죠? 마르크스가 있겠죠. 그냥니까 지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위치가 튀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네. 그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알론소를 어떻게 받았어? 낙찰을 받았어. 싸게, 비싸게. 그럼 높은 지대가 나온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 갖고 오시면. 예. 이거 오늘 프린트 다 안 나갔잖아요. 프린트가 여기 지금 8페이지 가시면 테마 19 안 나갔잖아요. 요거를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갖고 오시라는 거죠. 갖고 오세요. 예.